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청소년 마약 범죄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대교 매거진이랑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요거는 뭐 제 자기소개고, 저는 뭐 법무법인 더해는 파트너 변호사이고, 형사 마약 사건, 그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 사건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청소년 마약 문제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졌습니다. 특히나 뭐 드라마, 영화,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마약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은 인싸가 한다. 약간 요런 좀 인식이 좀 있습니다. 인식이 젊은 층이나 청소년들에게 뿐만 아니라 연예인이나 유명인 등이 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자숙 기간을 갖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뭐 말 그대로 활동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뭐 안 해야 되는데 별일이 아니라는 듯이 활동하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활동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청소년들이 별다른 경각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습니다. 특히나 뭐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인터넷 이용해 가지고 요즘 최근에 하는 게 뭐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약 판매책한테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 계좌 이체하고 뭐 이러는데 이제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이제 인터넷을 좀 활발하게 사용하고 잘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접근이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뿐만 아니라 이게 요즘에 던지기 수법이라 해가지고 이제 비대면으로 좀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뭐 마음만 먹으면 진짜 마약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워졌기 때문에 청소년들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마약 시태를 한번 보게 되면 뭐 대검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은 2017년에는 119명, 2018년에는 143명, 그다음에 2019년에는 239명, 2020년에는 313명, 그다음에 2021년에는 450명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약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요거 관련해 가지고도 인터뷰 뭐 여기서도 인터뷰했지만 뭐 다른 언론사에 기고문도 올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건 좀 실태가 매우 경각심을 가져야 할 상황이다. 그래서 대책을 빨리 세워서 최대한 그 청소년들의 마약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약은 암수 범죄도 많다는 얘기도 있는데 청소년들 마약 암수 범죄율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일까요? 요거는 이제 암수 범죄는 뭐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해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 범죄 암수율은 약 30배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소년들의 암수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뭐 아무래도 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자녀의 마약 범죄를 알게 되면 이거 뭐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보다는 이제 감싸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암수율 이거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의 마약이라고 하는 펜타닐, 청소년이 많이 접하는 마약이라고 들었습니다.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타닐은 아편을 정제해 만든 합성 마약입니다. 그래서 모르핀의 약 그 200배 정도의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을 얻게 하고 쾌감을 유발합니다. 펜타닐은 다른 마약에 비해서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접하면 성인보다 더 쉽게 중독되고 구토, 그다음에 호흡 억제, 두통 등 부작용이 심합니다. 게다가 특히나 청소년들은 양을 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호흡곤란,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도 됩니다. 이거 지금 만약에 보시는 분들이 청소년들이라면 이거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세 이하의 청소년 중 어느 연령대가 마약 접근율이 높은가요? 고등학생 가장 높습니다. 고등학생은 스스로 본인을 성인에 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약이 특히 청소년에게 더 위험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보게 되면 세계보건기구는 마약을 개인을 넘어 사회에도 해악을 끼치는 약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물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만큼 운동성이 강하고 내성이 있어서 사용할수록 더 많은 양을 요구하며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을 견디기 힘든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그럼 보겠습니다. 왜 청소년이 더 위험한가?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중독에
취약합니다. 취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좀 성인에 비해서 그나마 성인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약물을 사용해 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마약 특히나 청소년들이 외국에서도 그렇지만 외국 뭐 논문이나 외국 자료들을 보게 되면 청소년들이 마약을 사용하다가 사망한 확률이 성인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거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약 범죄의 유형 다양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뭐 범죄 피해 사례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범죄는 크게 마약을 투약하는 범죄와 투약자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마약을 구매한 뒤 투약하기도 하고 친구에게 다시 판매하기도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실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뭐 언론에서도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서도 요거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청소년이 대량으로 마약을 구매한 뒤 성인을 마약 배달책으로 고용해 판매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뭐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청소년이 마약을 구매한 뒤 친구한테 팔고 수익이 남자 대량의 마약을 구매해가지고 인터넷상에서 마약을 판매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때 좀 마약의 좀 양이 상당했고 뭐 친구에게 마약을 던지게 하는데 일정 비용을 주는 등 성인 진짜 조직 이게 보통 이제 마약 판매책 같은 경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청소년들이 진짜 조직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이렇게 유통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실제 성인들한테도 팔고 뭐 청소년들한테도 팔고 그래서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청소년 마약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마약 범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제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처벌 수위 높여야 됩니다. 경각심 심어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각심 없다고. 경각심 심어줘야 됩니다. 무관용 원칙 적용해서. 그 외에도 주기적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마약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에게는 이거를 감추려고 하면은 오히려 계속해서 마약을 찾게 됩니다. 감추려고 하면 안 되고 그 외부에 자꾸 끌어내 가지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일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치료받게 해주셔야 됩니다. 치료받게.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주장합니다. 처벌 수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 실시하면서 경각심 계속 심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중독된 그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음성화하면은 계속 그냥 중독됩니다. 계속 마약 찾고 하면 안 되고 재활 치료 딱 받을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마약 범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한번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청소년 마약 범죄가 문제되는 게 펜타닐입니다. 펜타닐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용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이렇게 처벌이 되고, 그 다음에 대마 던지기로 해가지고 대마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마는 이제 뭐 흡연, 재배, 소지, 소유, 보관, 운반, 보관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매매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렇게 처하고, 그 다음에 필로폰, 엑스타시, 케타민 등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만 19세 미만이므로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부 재판을 받을 수는 있으나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이 이슈가 되고 엄중한 대응을 정부에서 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되면은 이제 형사재판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약 문제를 예방하려면 학교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호기심에 마약을 접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정과 학교와 가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마약이 단순한 호기심에 끝나는 게 아닌 범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줘야 됩니다. 그냥 마약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형식적인 교육에 벗어나서 뭐 저 같은 이제 변호사나 전문 변호사나 그 다음에 의사 뭐 그 관련된 의사 등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는 마약과 관련된 처벌 규정, 그 다음에 마약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처벌되는지 실제 그리고 그런 그 마약 사범들의 종국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마약 사범들이 어떻게 뭐 말 그대로 그냥 제가 속된 말로 깜빵을 왔다 갔다 하다 결국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거, 그런 거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 인식시켜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의사 선생님은 마약이 인체에 미치는 해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단순히 뭐 선생님들 한 명 지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 실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님, 실제 치료를 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 초빙해가지고 실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정말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 가정에서는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대화를 통해 요즘 관심사가 무엇인지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약에 대해서 안 된다, 마약은 호기심이라도 접하면 안 된다, 이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혹여 마약을 접했다면은 편안하게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청소년 마약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제가 말씀드리면, 마약 판매책은 마약 거래처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건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청소년을 마약 그러니까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마약을 공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중독하게 되면 계속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수나 뭐 음식 먹지 마시고, 음료는 마시지 마시고 음식은 먹지 마시고, 혹여 모르는 사람이 건넨 거를 마시고 몸에 이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고,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청소년들 같은 경우 청소년 마약 범죄가 정말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 범죄 급증하는 거 지금 제가 보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고 이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를 줄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인터뷰도 계속 하는 거고, 기고문도 내는 거고, 언론에 그런 부분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